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통합이론 25번째 시간. 오늘부터는 이제 마지막 단원인 양도소득세 들어가는데요. 양도소득세는 비중이 아주 큰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광범위하지만 차근차근하게 다 세부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 통합이론 과정이 일반 학원, 오프라인 학원 등에서는 기본 입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이렇게 해서 2개월 해서 6개월에 해야 될 부분을 우리는 한 번의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본서, 기초서부터 심화까지 다 복합된 강의예요. 그러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소 이해가 안 가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2회독, 3회독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문제, 기출지문 다루는 부분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 1회독 할 때는 그냥 넘어가시고 그래도 돼요. 그리고 2회독, 3회독 했을 때 그것이 눈에 들어오니까 체크하시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네이버 밴드 김성래세법을 통해서 질문하시면 피드백이 빨리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참고로 저 밴드에서는 이 수업 말고 별개로 매일매일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에서 강의를 올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거기에는 자료도 있고 보충 자료 있고 그러니까 그거 한번 출력해서 이렇게 쭉 하시고 하여튼 세법에 대한 내용은 여기 스페셜 강의하고 그리고 밴드에 있는 거 가지고는 충분하니까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꾸준하게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요령만 가지고 암기하고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가서 막 또 많은 동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전부 다 쉽게 하는 방법으로 단순하게 암기식으로 가는데 그거 1년 공부해서 실패하면 또 1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 모든 시험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본이 있는 상태에서 이해가 간 상태에서 나름대로 정리하는 건 좋지만 처음부터 그냥 암기식으로 이렇게 갈 수는 없다. 자, 저는 그런 주의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자, 수업 들어가죠.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에서는요 이렇게 광범위해요. 아니 이렇게 많이 출제됐다고 5문제에서 6문제 매번 출제가 되는데 20회 이후에만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출제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종합 문제로 물어본다는 얘기죠. 예, 여기서 한 지문 하나, 여기서 지문 하나 이런 식으로 엮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출제된 지문이 많은 거죠. 횟수가. 그래서 5문제에서 6문제까지가 출제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거 없다. 개념부터 끝까지 비과세까지 신경 쓰셔야 되는데 한번 차근하게 정리하는 걸로 하죠. 자, 첫 번째 양도소득세 도대체 양도소득세가 뭐냐? 양도 그냥 팔았다. 여러분 파는 거하고요 준 거하고는 틀려. 그죠? 팔았다는 얘기는 대가를 받는다는 얘기지. 많이 받던 적게 받던 금전으로 받던 물건으로 받던 받는 거 대가를 받는 거 그거 파는 거예요. 그게 양도고 줬다 증여라고 하죠. 그죠? 대가 없이 준 거는 대가를 안 받았다는 거. 줬다 그러면 나는 걔한테 줬어. 그러면 뭐 대가 받고 줬다는 걸 줬다고 하지 않잖아. 팔았다고 하지. 그래서 양도는 팔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 내라. 그게 양도소득세인데 특징을 이렇게 몇 가지로 압축을 해봤어요. 첫 번째 개인 단위별로 과세해야 한다. 모든 소득세는 부부라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 개개인한테 부과한다. 그죠? 그래서 개인별로 과세를 한다. 그러면 공동소유 부동산 등을 팔았으면 어떻게 하느냐? 지분대로 나눠서 계산한다. 지분대로. 그러면 지분 표시가 없으면은요, 지분이 균등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지분 비율로 나눠서 각각 과세를 하고 납세 의무가 있다. 다음 두 번째 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되어 있다. 소득세법에 열거된 물건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도 법에 이러이러한 물건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을 때 세금 내라 이렇게 과세 대상이
열거되어 있어. 그것만. 그럼 열거되지 않은 것은 양도를 했어도 양도소득세랑은 관련이 없는 거죠. 또 특징이 자, 유상 이전. 유상이 뭐예요? 대가를 받고 등기 여부 불문하여 등기를 하고 팔았니? 등기 안 하고 미등기 전매했니? 관계없어요. 세금 내라고 하는 거, 과세 하는 건 같아. 다만 뒤에 가서 미등기는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니까 세금을 많이 부과하죠. 그럼 등기하고 정상적으로 팔았으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지만 미등기 전매는 세금을 포탈할 목적이니까 세금을 많이. 그러니까 등기를 했던 안 했던 과세는 한다 이 얘기죠. 예, 이때 반드시 뭐야? 유상 대가를 받고 줘라. 그죠? 돈으로 받던 물건으로 받던 대가성 주고받은 게 유상. 그럼 무상으로 이전되는 건 증여라고 하죠. 그죠? 증여는 받는 사람이 증여세 내는 거예요. 예. 다음 분류과세. 여러분 소득세는 소득세법에 8가지 소득이 열거되어 있죠.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때 6가지는 종합소득으로 합산해서 과세하고 2가지 퇴직소득, 퇴직금 받는 건 자주 발생하지 않잖아요. 또 부동산을 어쩌다 팔았을 때 양도소득이죠. 그래서 이 2가지는 다른 소득에 합산하지 말고 따로 분류, 구분해서 따로 과세한다. 그래서 양도소득은 분류과세라고 그래요.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지 않고 양도소득, 부동산 팔아서 생기니 그것만 따로 떼어서 그것만 가지고 과세를 한다. 그래서 분리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분류. 분리과세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 미리 공제하고 주는 게 분리과세고, 이거는 과세는 하는데 다른 소득에 합치지 않고 따로 분류하라, 구분하라 이 뜻이에요. 다음 모든 소득세는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하라 신고를 하면 그대로 확정이 된다.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성실하게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세권자인 국가가 세금을 결정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고, 성실하게 신고 납부 안 하면 세금 계산해서 거기에 가산세가 붙죠. 그죠? 그래서 신고주의로 되어 있다, 원칙이. 그런데 만약에 신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국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한다, 결정한다, 계산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소득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인세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양도소득세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이제 공부할 거, 어떤 거 양도했을 때 세금 내라고 하느냐? 소득세법에 열거주의라고 그랬죠. 열거된 거. 이러이러한 거 팔았을 때 세금 내라. 이렇게 열거되어 있죠. 그래서 과세 대상을 보면, 자, 대표적으로 부동산 하면 움직이지 않는 재산, 대표적으로 토지하고 뭐예요? 건물이죠. 이 부동산 토지 건물은 등기하고 팔았니? 등기 안 하고 미등기 전매니 관계없어요. 다 과세 대상이다. 그래서 등기 여부 관계없이 미등기로 양도하더라도 과세를 하는 겁니다. 다만 미등기 양도는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남의 부동산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우리 민법에서 용익 물건 이렇게 얘기하죠. 용익물건 다 과세 대상이 아니라 용익물건 지지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는데 그중에 지역권 빼고 첫 번째 지상권입니다.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짓거나 나무 등을 심어놓고 그 나무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게 무슨 권? 지상권.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 지상권을 다른 사람한테 권리에 대항하려면, 그죠? 대항하려면 반드시 등기됐을 때 한해서만 대항할 수 있죠. 그런데 등기된 지상권이냐, 등기 안 된 지상권이냐, 세법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실질과세니까. 그래서 지상권 계약을 했으면 그냥 무슨 권? 지상권이야. 법정 지상권이냐,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지상권 계약을 하고 그 권리를 돈 받고 팔았어요. 그럼 세금 내라. 이 얘기죠. 두 번째,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타인의 부동산의 전세계약 체결하고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에 쫓아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인데 이것도 제3자의 권리의 대항력을 갖추려면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되죠. 그러나 우리 세법은 실질과세니까 등기가 된 전세권이냐 등기 안 된 거냐 확정일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따지지 않아요. 그냥 전세계약 체결했으면 무슨 권? 전세권. 그리고 양도했으면 세금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세권. 그리고 세 번째 이번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요 두 가지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용익물권이에요. 남의 부동산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그런데 임차권은 이거는 용익물권이 아니라 임대차니까 채권이에요. 청구권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임차권은 채권이다. 그래서 이 채권은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한 임차권만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등기가 안 된 부동산 임차권은 매매 자체가 안 돼. 그래서 과세 대상이 아니다.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가 된 그 부동산의 임차권에 대해서만 임대인의 입회하에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네 번째는 이 세 가지는 부동산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네 번째는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권리가 도래하면 만기가 도래하면 권리는 소멸되고 토지 건물이라는 부동산을 취득한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조합이 아파트 지어서 조합원한테 나눠주고 남는 거 일반 분양할 때 사는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그리고 토지로 바꿔주겠다고 채권 발행한 거 토지 상환 채권, 주택으로 바꿔줄게 하고 채권 발행한 거 주택 상환 채권 이런 거죠. 이런 것 등을 우리는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런 권리를 부동산 취득하기 전에 양도했다. 그러면 과세를 한다.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는 입주하려고 분양권 샀는데 입주 안 하고 분양권을 팔았네. 그럼 투기네. 그래서 뒤에 가서 세금을 왕창 부과해요. 세율이 높아요. 분양권은 취득해놓고 1년 안 돼서 팔면 투기라고 해서 70% 세금 내라. 1년을 채웠는데요. 그러면 60% 이렇게 분양권은 세율이 제일 세요. 자, 참고로만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뭐 할 수 있는 거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예. 다음. 이번에는 기타 자산으로 갑니다. 기타 자산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 첫 번째 부동산과 함께 양도를 하는 영업권 하면 권리금이죠. 권리금. 부동산과 개인사업체를 한꺼번에 다 양도를 하고요. 그때 권리금 받은 거 있으면 영업권이라고 해서 그것도 과세 대상에 포함을 시킨다 이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건물에다가 그 다음에 토지를 누가 예를 들어서 갑이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얘가 여기에서 만약에 음식점 사업을 하고 있다. 음식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안정적으로 사업하고 있죠. 왜? 자기 부동산에 임대 사업하니까 임대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죠? 예. 종업원은 전부 다 임금 부담이 크니까 가족 경영, 가족들이 다 합니다. 임대료 걱정 안 해도 돼, 유사시에.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맛에 승부만 걸면 돼. 맛집으로 소문나면 다 오니까, 전국에서. 그래서 장사를 잘하고 있어. 사업을, 음식점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을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얘한테 뭐라 그래요? 이 부동산 내가 살게. 그리고 음식점도 나한테 팔어. 이거야. 그럼 얘는 고민스러워요. 음식점 잘 하다가 망하는 지름길이 뭐냐? 두 가지 갈래길이에요. 하나는 뭐, 그래? 체인점 하나 만들어서 좀 확장할까? 레시피가 있으니까? 아니면 내가 음식을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레시피 가지고 이거 뭐하고 팔고 딴 데 가서 내가 또 차리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자꾸 사업이 쇠퇴해져 가는 그런 걸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욕심이 너무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여기 보세요. 어쨌든 좋아요. 그래서 을이 갑으로부터 이 부동산 건물을 취득하고 토지도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 대금을 누구한테? 갑한테 주죠. 그리고 얘가 별도로 음식점에 무엇도
음식점, 시설물도 음식점도 얘같이 들어가는데 음식점은 부동산 가격 말고 권리금 줘야 되겠죠. 권리금 주는 걸 무슨 권? 영업권이에요. 그럼 이 갑의 입장에서는 부동산도 팔고 권리금도 받았잖아요. 그것까지 다 세금 내라 이 얘기지. 그래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 개발 제한구역 안에 묶여져 있는 지역에 건물이 있는데 그걸 철거하고 동일한 지역에 다른 데 가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 옮겨서 건물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이주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부동산과 이주권이 붙어 있는 그런 부동산을 포괄적으로 다 양도를 해서 받는 대가가 있으면 과세한다. 그래서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 나옵니다. 영업권이든 이주권이든 반드시 부동산과 함께, 그렇다면 부동산과 별도로 단독으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별도로 계산하거나 별도로 양도하는 거 과세 대상 아니야. 합쳐서 양도할 때만 과세 대상이다. 그리고 세 번째, 특정시설물 이용권이 있죠. 회원권이에요.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회원권. 명칭에 관계가 없어요. 땡땡땡 회원권, 콘도 회원권, 고급 사교장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사우나 회원권. 회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회원권 그렇다고요. 사우나 회원권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우나 회원권도 팔면 세금 내야 돼요. 그런 거 질문하지 마시고. 왜? 우리 동네 사우나는요, 누구나 다 가는 데잖아. 여기서 말하는 건 전부 다 누구만 회원제로만 운영되는 시설물이에요. 회원들 외에는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는 그런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 명칭이 무엇으로 되어 있던 법에 열거하지 않고 땡땡땡 회원권. 이거 팔아서 생긴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하겠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런 권리 팔면 본인이 스스로 신고 납부 안 하면 확인하기가 힘들잖아요. 맞아요. 소득세는. 그러니까 본인이 뭐하라고? 신고하고 납부하라. 나중에 안 했다가 탈로 나면, 그죠? 그래서 일부러 신고 안 했어요. 그러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면 양도소득세는 제척기간 10년이죠. 10년 안에 추징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포탈해서도 10년 지나면 관계없어. 제척기간 끝났으니까.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봐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특정 법인의 주식. 이거는 뭐 기억할 필요 없어요. 부동산을 50% 이상 부동산 가지고 있는,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 팔면 부동산을 파는 걸로 보겠다. 또 80% 이상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그 부동산 가지고 특수업종을 하고 있다. 부동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스키장, 골프장 이런 거, 이런 사업하는 회사에 주식을 단 몇 주, 1주만 가지고 있다 주식 팔아도 비율만큼 부동산 파는 걸로 본다. 이거거든요. 이건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물어봤으니까 기억할 필요 없고, 기타 자산은 이렇게 세 가지다. 그리고 주식 및 파생상품, 부동산 아니니까 제목만, 그리고 신탁수익권도 투자신탁은 제외하고 신탁수익권 과세 대상이다. 자, 여러분 기출문제를 다뤄보면, 기출문제 다뤄보면은요, 공부한 내용의 범위가 압축이 돼. 아, 공부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출제되는구나. 그래서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기출문제의 과세 대상 보시면 답이 10문제면 8문제, 9문제의 답이 여기서 나와. 요거하고 요거예요. 그죠? 임차권은 반드시 무한거, 등기된 것만 과세 대상이다. 등기 안 된 임차권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34회에서도 물어봤어요. 또 여기 영업권이나 이주권은 별도로 단독으로 양도하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만. 그죠? 이렇게만 꼭 점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양도 행위에 대해서 봅니다. 양도냐, 부동산이 다른 사람한테, 타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데 증여로 볼 거냐, 양도로 볼 거냐, 상속이냐, 이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 대가를 받으면 유상 이전은 양도고, 대가를 안 받고 준 건 뭐고, 증여고, 사망한 후에 재산이 이전되는 건 상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서 이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양도로 보는 것, 이런 거. 양도가 뭐라고 그랬죠? 팔았다. 팔았다는 얘기는 대가를 받았다. 뭘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으로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았던 적게 받던 대가 받은 걸 양도라고 하죠. 유상이전. 그래서 거기에는 매매, 대금을 일시에 받던 분할해서 받던 금전으로 받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공매 처분됐다, 경매 처분됐다, 매각 대금 돈이 들어오죠. 대가 받고. 그러니까 경매 처분됐다. 양도예요. 여러분 부동산 10억 주고 산 부동산이 은행에서 대출 받았는데 채무를 못 갚았네. 그래서 경매물건으로 나갔어요. 내 부동산 경매 나왔어요. 근데 내 부동산 옛날에 10억 주고 산 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12억에 낙찰됐어요. 12억에 낙찰됐어요. 그럼 매매 차익이 얼마? 2억. 그럼 나 소득이 생겼으니까 세금 내라 이거지. 돈은 하나도 못 만졌어. 채권자들이 다 가져갔으니까. 그죠? 예, 그래도 계산상 이익이 났으면 세금 내야 된다. 그럼 공매는 뭐죠? 공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금이야. 세금 안 내서 납세 의무자 부동산을 국가 등이 압류를 해요. 그래서 공공기관이 어디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개입찰 방식으로 처분하는 게 공매고, 경매는 법원을 통해서 처분하는 거죠. 자, 공매 처분됐던 경매 처분됐던 낙찰대금 들어오잖아요. 그럼 받았으니까 바꿔준 건 팔았다 양도, 교환, 돈이 아니라 뭘로? 부동산과 부동산으로 바꿀 수도 있죠. 쌍방이다 양도.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확인 또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법률에 따라 뭐가 됐어요? 수용, 보상금 많이 받던 적게 받던 돈 바꿔주니까 팔았다 양도. 현물 출자, 회사에 부동산을 투자했어요. 돈 대신에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해주고 회사로부터 주식이나 지분을 대가로 받았다. 대가를 경제가치 있는 걸로 받았잖아요. 화폐가치. 그래서 뭐야? 양도. 또 7번째, 갚아야 될 채무나 이혼하고 나서 한쪽이 한쪽한테 주는 위자료 이런 걸 부동산으로 주는 걸 대물, 변제, 양도.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뒤에 가서. 또 조건부 증여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한다?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예, 부담부 증여. 이건 뭐야? 증여를 공짜로 받는데 그중에 일부 채무를 내가 갚을게. 그런 조건. 그죠? 그래서 채무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로 봅니다. 이것도 중요하다. 자, 이런 부분은 취득세에서도 물어보고 양도소득세에서도 물어보기 때문에 출제될 확률이 높다. 그중에 부담부 증여는 필수예요. 그 다음에 양도행위가 아닌 거? 양도행위가 아니니까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겠다.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환지처분이 있어요. 여러분 공익사업을 할 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보상금 받고 떠날래 수용 방식. 나는 안 떠나 돈 안 받을래 새로운 부동산 받을게. 이 땅 주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되돌려받아. 환지. 그래서 환지처분은 누가 사업 시행자가 당초 토지 소유자한테 사업이 끝난 다음에 새로운 토지로 되돌려주는 거 환지처분, 보류지 충당 이거 중요합니다. 뒤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지적경계선 변경으로 토지를 교환하거나 분합했다. 합치거나 나눴다. 이거 양도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세요. 이를테면 여기가 농사 짓는 농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농지가 있는데 이 농사 짓는데 농지 경계가 요건 갑소유 농지, 이건 을소유 농지인데 뭐 태극기도 아니고 뭐 이렇게 경계선이 꾸불꾸불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데 경운기도 못 다녀 꾸물꾸물. 불편해 자동차도 못 다니고. 그래서 얘들이 모여서 둘이 만나니까 친해요. 농사 지을 때 자주 보니까. 그래서 얘들이 저녁에 모여서 뭐 마신다고 그랬죠? 막걸리 한 잔 마시는 거지. 막걸리 한 잔 마시면서 타협하는 거야. 어떤 분은 아니 커피 마시면서 되지 않아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안 돼. 왜? 지금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맨정신에 되겠어? 막걸리 한 잔 마시면 한 모금 더 마시는 사람이 인간미가 있는 거지요. 그죠? 남들은 실수라고 하는데 술을 좋아하는 주당파 쪽에서는 배려라고 그래. 내가 조금 양보 이거죠. 각도에 따라 틀려. 그래서 얘들이 모여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토지 경계선을 바꿨단 말이지. 그러면서 조금씩 양보해서 도로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실래요? 요거 누구 거야? 원래 땅이 갑의 토지인데 누구한테 넘겨줘? 소유권 을한테. 요거는 누구 건데? 을 건데 누구 앞으로? 갑 앞으로. 그럼 이 토지와 이 토지를 교환하는 목적이 뭐예요? 매매가 아니라 불편하게 되어 있던 경계선을, 불합리한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환하는 거지 매매로 보지 않겠다.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이해가세요? 예, 이것이 토지의 경계선 변경이에요. 그럼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농지만 있나? 예를 들어 보세요. 전원주택단지 개발해서 택지 개발 사업을 해서 택지를 분양합니다. 근데 사업시행자가 땅을 갖다가요 이렇게 나눴어요. 경계선이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거 갑이 분양받고요. 이게 을이 분양받았어. 그럼 여기다가 주택을 지어봐요. 상품 가치가 떨어지잖아. 이렇게. 그죠? 그래서 얘들도 저녁에 보여서 막걸리 마시느냐? 아니에요. 이건 양주 정도 마셔야 돼. 왜? 비싸잖아. 땅 가격이. 그죠? 그래서 이렇게 경계선을 이렇게 바꿨네. 그러면 원래 요거는 갑땅인데 갑토지인데 을한테 주고 요거는 을토지지만 갑한테 줍니다. 자, 이렇게 토지를 교환하는 것도 불편하게 되어 있는 거,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경계선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할하는 거죠. 교환. 이거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3번. 자, 공유물, 공동소유 물건을 자기 지분만큼 나누는 거, 지분 변동이 없으면 그건 2개든 3개든 나누는 건 뭐가 아니다. 매매 거래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요거 설명드릴 거고 요것도 설명드릴 거 뒤에서 다음 매매 원인 무효예요. 매매를 했는데 다툼이 있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 판결 나왔어요. 너네는 처음부터 매매가 없었던 걸로 해. 그래서 받은 돈 되돌려주고 소유권 되찾아와. 이렇게 매매 원인 무효로 소유권 환원되는 경우는 그건 거래로 보지 않는다. 양도행위로 보지 않아요. 또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실명제법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금융실명제, 또 하나는 부동산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명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다 이거지. 그래서 명의신탁은 부동산 실소유자 따로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이름 빌려서 등기했네. 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해요? 자기 부동산을?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 나쁜 의도죠. 재산을 은닉 숨기려고 하는 거. 그죠? 아니면 불법 자금 같은 거 숨기려고. 그래서 어쨌든 명의신탁은요, 등기할 때 등기 원인에 매매, 교환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해서 소유권 이전해. 거기다가 소유권 이전할 때 명의신탁 그렇게 안 적을 거 아니야. 숨겨야 되니까 명의신탁이 아니라 우리는 매매했어요.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하는데 확인해 봤더니 뭘로 확인됐어? 명의신탁으로 확인됐다. 그러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세금 부과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부과하는데 양도소득보다는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니까 증여세를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 다음 양도담보. 이것도 설명드릴 겁니다. 중요하니까. 양도담보가 뭐냐? 채무자가 채무를 갚을 때까지만 부동산을 채권자 앞으로 계약 체결하고 잠시 맡기는 거, 이거 매매로 보지 않아요. 계속 쭉 아니지. 넘겨줄 때는 매매가 아닙니다. 갚을지 안 갚을지 모르니까. 근데 약속된 날짜에 가서 채무를 못 갚았네? 그때는 변제 충당하죠. 그때는 양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설명드릴 거고, 또 재산 분할. 결혼하고 나서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에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 나눠 갖는 걸 재산 분할. 이것은 양도소득세에 있어도 취득세에 있어도 상대방 양도소득세 다 물어보고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리할 거고요. 또 하나, 배우자 직계 존비소,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매매는 매매가 아니라 뭘로 가? 증여로 가요. 증여. 증여가 세금 많이 나오죠. 증여 받으면 취득세 내고 증여세 내거든요. 별도로. 그런데 증여세 회피하려고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우리는 매매를 했어요.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국가는 그래 알았어 뭐네 증여세 내 이 얘기예요. 다만 예외가 있죠. 거짓말할 수 없는 이런 거래를 통해서 이전했다면 매매 거래로 인정해 주겠다. 이 부분도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공부할 거 대물변제, 부담부, 증여, 여기 환지처분, 공유물 분할, 그리고 양도담보 요 표시된 부분은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요거 원초적으로 처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고 갈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먼저 양도행위 대표적인 거 매매. 매매 그림 봅니다. 매도자가 있고 매수자가 있겠죠. 취득하는 사람. 그럼 매도자는 취득가격 9억 주고 산 이 주택을
이 주택을 누구한테?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뭐합니까? 이전해 줍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받고 줬으면 얘는 증여예요. 그럼 받는 사람이 취득세 내고 증여세 내는데 얘가 대가를 지급했다 이거죠. 얼마? 10억. 결론은 얘는 얼마 주고 산 거 9억 주고 산 부동산을 10억 받고 팔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얘는 주택을 받았으니까 취득세 내야죠. 이걸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매도자는 양도소득이 발생했네요. 부동산 팔아서 이익이 생겼네. 얼마 주고 샀는데 9억 주고 샀는데 10억 받고 팔았어요. 그래서 10억에 팔았는데 취득가격은 9억이니까 빼니까 1억이 나왔죠. 이게 소득이에요. 이익 받잖아요. 요거에 대한 뭐 내라? 양도소득세를 내라. 갑은. 그죠? 그러면 누구? 을은 부동산 받았으니까 얘는 뭐예요? 취득세네. 얼마 주고 샀어요? 10억. 그래서 10억 주고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스스로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하라. 취득세 내라 이 얘기의 결론은. 그죠? 예, 그래서 취득한 사람은 취득세, 파는 사람은 파는 거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자, 이번에는 부동산과 부동산을 교환하는 거. 자, 보세요. 갑하고 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 주택이죠. 얼마? 9억 주고 샀는데 요때 교환할 때 넘겨줄 때 10억짜리. 결론은 지금 10억짜리라는 얘기예요. 10억짜리 주택을 누구 앞으로? 얘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 줍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받고 이렇게만 줬으면 그냥 증여. 얘는 세금 없죠. 증여는. 그럼 받는 사람은 부동산 받았으니까 취득세 내고 공짜면 증여세도 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얘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금전 대신에 뭘로? 요 상가 부동산 얼마? 8억 주고 산 거예요. 옛날에. 근데 줄 때 교환 가격 감정을 했더니 10억이다. 10억짜리 부동산을 이렇게 소유권 이전해 줬다. 그러면 얘와 얘는 요 부동산을 서로 뭐 했어요? 바꿨어요. 교환. 그러면 여기 갑은요. 이 부동산 주택을 줬죠. 주고 요거 받았으니까 그냥 준 게 아니라 요걸 대가로 받았으니까 요건 파는 거야. 대가 받고 줬으면 파는 거. 그리고 얘는 요 상가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했으니까 취득세 내야 돼요. 요거에 대한 양도소득세, 요거에 대한 취득세. 그럼 얘는 주택을 받았으니까 뭐 내고 취득세 내고 요거에 대해서 이거 줬는데 그냥 줬어요? 이거 바꿔줬잖아. 요거 주고 대가 받았으니까 상가를 얘는 뭐 했다? 팔았다. 양도. 그래서 부동산과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는 쌍방이 다 뭘로 보는 거예요? 양도하고 취득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자 갑은 보세요. 갑은 1번 이거죠. 1번. 주택에 대해서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양도소득세. 그죠? 얼마에 산 거예요 이거? 옛날에 9억 주고 샀어요. 이거랑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양도소득세 요거만 가지고 별도로 갑은 얘 거니까. 갑은 9억 주고 샀는데 10억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10억 받고 9억 주고 산 거다. 그럼 매매 차익이 얼마? 1억. 1억에 대해서 갑은 뭐? 양도소득세 내고 요거 얼마짜리예요? 10억짜리 받았으니까 2번 상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얘는 뭐 내라? 취득세를 부담해야 되겠죠. 이해가세요? 1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10억짜리 상가 부동산의 취득세. 그럼 얘는 을도요. 을 볼까요? 을은 요 1번 주택을 받았으니까 10억짜리 주택 받았잖아요. 그럼 10억짜리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야 되고 요거 상가 부동산 8억 주고 산 거 10억에 파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상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데 양도소득이 얼마냐? 8억 주고 샀는데 10억에 팔았으니까 매매 차익 얼마? 2억. 이렇게 부동산과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건 쌍방이 다 뭐다? 취득세도 내고 양도소득세 내야 된다. 이겁니다. 잘못 이해하면 요거 비교해서 매매 차익 그게 아니라
갑은 요거는 팔았으니까 요거에 대해서 매매 차익 얼마 비교하니까 1억. 얘는 요거 매매 차익 얼마 2억 이렇게 보는 거죠. 예, 8억에 산 걸 10억에 팔았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각각 양도소득세와 각각 취득세를 부담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103쪽에 나와 있는 대물변제에 대해서 봅니다. 대물변제가 뭐예요? 갚아야 될 채무 등을 뭘로? 부동산 등으로 대신 변제, 갚았다. 또는 각종 위자료도 채무죠. 그럼 볼까요? 자, 을은요, 갑한테 뭐 위자료 달라고 청구를 합니다. 자, 갑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얘가 달라고 하니까 갑은 뭘로? 금전이 아니라 이와 같은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요 부동산으로 지급했다. 대물변제예요. 그러면 얘는 보세요. 얘는 부동산 줬으니까 부동산이 없어졌고 채무 뭐죠? 위자료를 요걸로 줬어요. 이 얘기는 얘는 부동산을 제3자한테 팔아서 그 돈을 받아갖고 위자료를 을한테 줬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부동산을 줘서 없어지나 팔아서 없어지나 똑같다 이거죠. 갚아야 될 채무 대신에 위자료 대신에 부동산으로 주는 것도 대물변제. 그래서 갑은 이 부동산을 뭐한 걸로 본다? 양도한 걸로 보는 거고요. 얘는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얘는 양도소득세 내고 얘는 뭐 내라? 취득세 내라. 그래서 갑은요. 상가부동산을 갑은 누구한테? 을한테 양도한 걸로 본다. 따라서 누구는 갑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을은 매매로 취득했으니까 뭐 취득세를 부담한다 이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채권자, 채무자 간에 주고받아야 될 채권 채무를 금전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있다. 그러면 보세요. 자, 갑이요. 을이 갑한테 금전을 빌려주고 그리고 만기에 갑은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갑은 부동산으로 채무를 변제 대신 갚았다 이거죠. 그러면 갑은 돈을 빌려왔으니까 갚아야 되는데 금전이 아니라 뭘로?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해줬다 이거 대물변제예요. 그래서 갑은 이 부동산을 뭐 양도한 걸로 보고 얘는 돈을 빌려주고 돈 대신에 뭘로? 부동산 받았으니까 부동산에 받은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취득세 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갑은 이 부동산을 양도한 행위로 보고 따라서 갑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을은 부동산 받았으니까 뭐 취득세를 부담하면 된다. 세금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위자료 등을 부동산으로 주는 것도 파는 거고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부동산으로 갚은 것도 대물변제 양도 행위로 본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로 갑니다. 105쪽에 여러분 재산분할이 뭡니까? 혼인한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재산이죠. 민법에.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자기 걸 자기가 나눠 갖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재산분할. 그래서 재산분할하면 협의 이혼을 하든 아니면 재판상 이혼을 하든 이혼하고 나서 자기 거 가져가는 게 재산분할이에요. 그래서 보죠. 자, 거주자하고 전 배우자 을이 갑한테 뭐 재산 내 거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재산분할. 이혼했으니까 내 거 줘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동산을 이렇게 소유권 이전해 줬다. 등기 원인을 뭘로 했어요? 재산분할로 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건 얘는 이때 양도가 아니에요. 왜? 팔은 거 아니야. 얘가 자기 거 그냥 가져간 거예요. 얘는 상대방 거 그냥 내 앞으로 등기는 되어 있었지만 원래부터 이 사람 거니까 준 거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뭐냐? 취득세는 내요. 취득세 다 내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갑은 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해서도 뭐가 아니다. 양도 아니에요. 팔은 거 아닙니다. 양도로 해서 세금 부담하는 게 없어.
재산 분할을. 그럼 여기는 부동산 받아왔죠? 근데 원래부터 내 거야. 내 걸 내가 가져왔어요. 근데 취득세를 다 내라 그러면 안 되지. 이중부가니까. 그래서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일부분만 세금 내라. 그걸 우리 취득세에서는 특례세율이라고 그래. 특례세율. 원래부터 내 거니까. 실질적으로 내 건데 형식상 등기만 옮겨놓으니까 취득하고 실질 취득하고 등기하고 합쳐서 취득세 내는데 원래부터 내 거니까 취득세는 내지 말고 옮겨놓는 등기에 대한 취득세 특별히 내라. 그래서 우리는 증여가 아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원래 상가는 매매로 취득하면 4%예요. 근데 이건 뭘로 보느냐? 공유물 분할로 봐. 공유물 분할. 여러분, 공유물 분할은 2.3이거든요. 1000분의 23, 2.3. 그런데 왜 0.3만 내느냐? 원래부터 내 거니까. 내 거 내 앞으로 가져오는 거니까 2%, 과거의 취득세 2% 빼고 나머지 등기에 대한 거 0.3%만 내라. 이걸 우리는 취득세에서 공부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특례세율이라고 해요. 특례세율. 그래서 형식상 뭐만 하라, 등기만 하라, 실질적 취득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재산 분할로 소유권 이전 우리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받는 사람은 취득세도 다 내지 마. 등기에 대한 것만 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공부한 내용하고 비교해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주는 거 한번 보죠. 자, 위자료 주는 거. 갑하고 을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을 갑이 이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는데 등기 원인을 뭐라고 적었어요? 위자료 지급 이렇게 해서 소유권 이전했다. 그러면 얘는 부동산을 파는 거예요. 대물 변제. 그리고 얘는 뭡니까? 부동산 받았으니까 취득세 정상적으로 내죠. 그래서 얘는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 부담합니다. 그리고 얘는 부동산 받았으니까 정상적으로 뭐 내라? 매매로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그런데 갑이 부동산을 똑같이 이혼하고 나서 줬는데 등기 원인을 뭐라고 적었어요? 재산 분할로 해서 둘 다 이혼하고 주는데 이 위자료를 줬다. 여기는 뭐 재산 분할로 등기 원인을 소유권 이전했어요. 그러면 2번은 뭐가 아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재산 분할은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취득세는 내는데 형식상 취득 등기만 하라 이거죠. 그래서 갑은요. 갑은 양도가 아니니까 세금 부담이 없어요. 준 사람은. 그런데 여기는 받는 사람 을은요. 취득세를 내긴 내는데 특별한 세율로 내라. 왜? 공유물 분할로 보는데 공동등기인데 원래 내 거 내가 가져왔거든요. 내 앞으로 등기만 옮겨 넣는다. 그래서 표준세율에서 2% 빼라. 표준세율이요. 2.3%예요. 표준세율이. 근데 여기서 2%를 빼니까 결국은 뭐 0.3%만 취득세 내라 이 얘기죠. 일부만 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 원인이 위자료 주는 건 뭐고 대물변제 양도고 재산 분할로 주는 건 뭐가 아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위자료로 받은 건 매매 정상적인 취득이고 재산 분할로 받은 건 원래부터 내 거니까 내 앞으로 옮겨놓는 등기만 하라. 이렇게 표준세율에서 2% 빼라. 이렇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위자료 주는 건 양도, 재산 분할은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양도행위 일부에 대해서 점검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에 대한 질문사항은 밴드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예,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